제 이름은 서인자, 올해 71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하나를 혼자 품에 안고 키웠습니다. 고생이야 말로 다 못하죠. 새벽같이 시장 가서 떡을 팔고 아이 도시락 싸느라 밤잠을 설친 날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커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예쁜 사람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땐 마음 깊숙이 참 뿌듯했어요. 이제 내 역할은 다 했다 싶었지요. 결혼식 날 아들 손 잡고 입장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나 잘 살게. 너무 걱정 말고 이제 편하게 살아.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정말 이제 나도 조금은 여유를 누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어딘가가 자꾸 쓸쓸해졌습니다. 명절이 돼도 전화 한 통 늦어지고 주말마다 오던 아들이 점점 뜸해졌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고 함께 있던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더군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넋두리를 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그래. 너무 서운해하지 마. 하지만요,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씩 돌아봤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지만 그 말들이 혹시 내 아들 부부를 힘들게 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내가 절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 속엔 제 마음이, 제 외로움이, 제 서운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진심이 아무리 따뜻해도 방식이 잘못되면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어머님들께 제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그 말들만 안 해도 우리는 아이들과 더 오래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은 올해 43입니다. 제가 22살에 낳은 아이라 그런지 이젠 친구 같기도 하고 철없는 동생 같기도 합니다. 어릴 땐 감기라도 한 번 걸리면 밤새 가슴에 손 얹고 재웠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학용품 사주며 웃는 모습에 제가 더 신났죠. 그렇게 혼자 키운 외아들 하나였기에 제겐 세상 전부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땐 솔직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이제 정말 품을 떠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예쁜 며느리 데려와 밝게 웃는 아들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자주 놀러 올게요. 명절 땐 꼭 엄마 먼저 찾아뵐게요. 며느리도 엄마 진짜 좋아해요. 그날 들었던 말들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결혼식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와 아들이 앉았던 의자를 멍하니 바라보며 그래, 나도 이젠 진짜 손 놓아야 하는구나 하며 웃다 울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아이의 결혼 생활. 처음엔 참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얼굴 비치고 시장 가면 반찬거리 사 들고 오고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 집 앞에 생긴 맛집이에요. 이번 달에 월급 올랐어요.
기분 좋으니까 외식 같이 해요. 며느리도 다정했고 참 착했어요. 손에 뭘 쥐어주면 정중히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인사하고 생일엔 꽃 한 다발 안 입고 들고 왔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연락이 하나둘 줄더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아기가 감기에 걸려서 다음에 뵐게요. 이번 설엔 며느리 친정 먼저 가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전화기만 바라보다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문자를 보내도 읽긴 읽었는데 답이 없고 전엔 두말 없이 찾아오던 아들이 이제는 꼭 약속을 잡아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다가오지도 않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수가 줄고 제가 농담 삼아 건넨 말에도 미묘한 표정이 스칩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처음엔 자식이 바쁘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마음 한켠에 자꾸 스며드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외로움이란 말보다 훨씬 더 무거웠어요. 거리감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길렀고 내가 전부를 걸었던 아들인데 이제는 뭐 하나 묻는 것도 조심스럽고 혹시라도 또 나 때문에 며느리 눈치 보게 될까봐 하고 싶은 말도 꾹꾹 눌러 삼키게 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을까? 나야 아무 뜻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이 혹시 그들에겐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렇게 스쳤습니다. 내가 다시 젊어질 순 없어도 다시 배울 수는 있지 않을까? 결혼한 아들에게 절대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다면 이제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들을 적기 시작했지요. 그 말들은 단순한 실수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하는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표현이 조금 서툴렀던 것 뿐이지요. 그 말을 처음 꺼낸 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며 반찬을 준비했는데 아들이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저희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갈게요. 며느리 손엔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고요. 순간 서운했어요. 내 정성은 뭐가 되냐는 생각에 말이 툭 나왔죠. 넌 왜 그렇게 며느리 말만 듣니? 엄마 말은 안 들려? 그 말에 아들 얼굴이 굳고 며느리는 부엌 쪽으로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그땐 몰랐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중이라는 걸요. 그 한마디가 아이들 사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이제 아들은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명절 아침 며느리가 전을 부치던 중에 기름이 튀었는지 치마에 얼룩이 묻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물 좀 닦을 수 있을까요? 묻는 말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했죠. 아휴, 우리는 원래 설거지도 큰 대야에 하고 물티슈 같은 건 잘 안 써.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식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 말엔 우리가 기준이야 라는 뜻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새 가정을 만들었는데 나는 내 방식만 옳다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조용히 물을 닦더니 그날 저녁엔 별말 없이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내가 아이들 집에 초대받으면 거기 방식 따르는 게 맞듯이 이 집도 이제 그들의 방식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걸. 이건 사실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전화할 때마다 밥은 먹었는지 보다 아기는 언제?를 먼저 물었죠. 며느리와의 통화도 어색해지니 아들에게만 계속 물었습니다. 너네 아직도 계획 없니? 나이 많아지면 힘들다. 내 친구들은 벌써 손주 봤다더라. 너도 애 키워봐야 철든다. 그땐 진짜 좋아서 기대돼서 한 말이었는데 아들 목소리는 점점 딱딱해지고 나중엔 전화를 피하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나중에야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째 병원 다니며 조용히 치료받고 있다는 걸. 그걸 듣고 얼마나 미안하고 죄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 없는 부부도 충분히 가정이고 그 속사정은 말하지 않아도 있는 법이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손주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명절에 며느리를 봤을 때 참 조용하더군요. 밥을 차려도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외엔 말이 없었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도 짧게 대답했어요. 속으로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다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슬쩍 물었죠. 너네 며느리는 왜 이렇게 조용하니? 엄마가 무섭대? 그 말 들으신 분은 아시죠? 며느리에겐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없다는 걸요. 아들은 말없이 제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그 후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명절 아침이 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조용한 게 예의일 수도 있고 불편함일 수도 있으며 그 불편함은 내가 만든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이 말은 가장 자주 가장 습관처럼 했던 말입니다. 사실이었어요. 정말 외로웠고 혼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아들에게는 죄책감이 되었고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되었더군요. 외로워 죽겠다는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시계를 자꾸 보더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미안해 보이던지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외로움을 표현하려다 아이들에게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는 걸. 그래서 지금은 전화기 너머로 잘 지내고 있지? 바쁜 거 다 안다. 엄마는 괜찮아. 이 말만 전합니다. 진짜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편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 5가지 말을 떠올릴 때마다 한숨도 나고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을 담은 말이었어도 상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얼마나 깊게 박힐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었어. 그저 애틋해서 보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렇게 변명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진심이라 해도 그 진심이 조심 없는 말로 나오면 결국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달라지기로 결심한 날은 며느리가 보낸 문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무서워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요. 문자를 읽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날 싫어하나 싶었던 순간들이 전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긴 조심스러움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그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나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을 텐데 나는 그 아이를 너무 며느리로만 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배운다. 그동안 미안했고 앞으로는 너희 둘만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할게. 정말 힘들 땐 말해. 그땐 엄마가 뒤에서 꼭 잡아줄게.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마워요 엄마. 작게 그 말을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삶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따뜻한 자리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아들이 주말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많이 웃지 않아도 마음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서툴지만 서로를 아끼며 가정을 지켜가고 있다는 걸 이제는 눈빛만 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가까움은 조언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요. 혹시 이 글을 읽는 어머님들 중에 저처럼 자식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울 수 있고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결혼한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 엄마는 항상 너희 편이야.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기다릴게.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오래도록 곁에 남을 따뜻한 말로 남아야 하니까요.